안녕하세요. 젤리입니다. 오늘은 최근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책이죠. 송기령 저자님의 시대예보, 호명사회를 읽고 제가 느낀 솔직한 감정, 그리고 이 인사이트를 어떻게 제 비즈니스에 연결시킬지까지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 책 칭찬이 넘치는 것에 비해 생각만큼 저한테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. 저는 데이터가 메인 스킬 중 하나인 사람이라 데이터 전문가들이 가진 특유의 관점을 잘 알거든요. 데이터 도입되면 정보 격차가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하게 힘의 불균형 없이 다 할 수 있다. 이 관점이 책에 정말 강하게 깔려 있어요. 핵심 메시지는 이거였어요. 격차는 줄어들 거고 개개인이 영향력을 가지긴 하겠지만 아주 큰 임팩트는 못 낸다. 대기업이 치고 들어올 거다. 그러니까 시스템 크게 만들지 말고 좋아하는 걸 하면서 욕심 없이 살아라. 저는 성장 추구형이라 이 관점이 정말 안 맞았습니다. 저의 반론은 명확해요. 현실적으로 모든 곳에 기술이 동시에 도입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포착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는 누군가는 반드시 나옵니다. 개인의 역량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단순 수치화되긴 어렵죠. 대기업이 모든 걸 대체한다는 것도 말이 쉽지 현실적이진 않다고 봅니다. 저는 일론 머스크, 트럼프처럼 미친 주장을 하는 센 에너지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는 편이라 이렇게 평이한 주제로 쭉 얘기하는 책은 크게 거슬리진 않아도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. 책 자체는 취향에 안 맞았지만 던져주는 아젠다를 바탕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긴 좋았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뽑아낸 핵심 인사이트 그리고 비즈니스 연결고리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첫 번째, 책이 말하는 책임 회피 사회입니다. 우리는 괜히 도움 줬다가 문제 생길까봐 걱정해서 단절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. 사람 대 사람 관계도 그렇지만 일할 때도 회사들끼리 그래요. 물류 연동이 안 되네? 네이버에 물어봐라. 메타데이터 트래킹이 안 되네? 호스팅사 말고 메타에 물어봐.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죠. 저는 여기서 리스크를 느꼈어요. 나는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책임 소재 외부에 묻지 말자 라는 태도를 모든 영역에 도입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. 그 좋은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철저하게 망가질 수 있죠. 울 회사나 내가 직접 지켜야 할 것을 잘 챙기는 건 당연하지만 악용될 여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. 단순히 선한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. 하지만 여기서 기회가 있습니다. 사람들은 악용될까 무서워 연결을 피하면서도 단절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어요. 안정이 보장된 곳에서는 서로 덜 계산하고 더 나누고 배려하고 싶은 거죠. 이 마음을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하면 따뜻한 시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다만 마음만으론 되는 건 없으니 BM을 잘 세팅해야겠죠. 두 번째, 조회와 취향이 결국 개개인의 역량을 판별하게 되는 시대입니다. 기술이 발전하면 결국 다 기계가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기계보다 더 뛰어나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. 어떤 추가적인 가치를 낼 수 있을지가 핵심이죠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관점이 좀 바뀌었어요.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싫어했던 이유가 결국 제 모든 것들이 목적이 되는 삶이 싫다는 거였거든요. 시대가 계속 개인의 특별함을 표현하라고 하니 절충안을 생각해봤습니다. 제 라이프 스타일, 사생활, 일상 이런 걸 모두 공유해서 긍부정적인 영향력을 얻는 것보다는 저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고관여 제품,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증명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다고요. 예를 들어 B2B 서비스나 기계 같은 고관여 제품들에 대한 큐레이션, 육아 협업이 녹아들어 있다면 저도 부담이 없고 보는 사람도 갑자기 뭘 파네?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죠. 필요한 서비스일 땐 신뢰하고 전환할 수 있고요. 나의 모든 것이 아닌 선별된 가치만을 보여주는 방식이 될 겁니다. 세 번째, AI가 소비자의 집을 채워주는 월마트의 인홈 리플레니시먼트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AI가 달걀이 부족하면 알아서 주문해주는 거죠. 저자는 이럴 때 인간은 친절함 같은 것을 경쟁력으로 뽑아야 한다는 하는데 사실 기술적인 접근이 좀 부족했다고 느꼈어요. 제가 첨언하자면 중요한 건 어떤 달걀을 사줄지입니다. 회사 후배나 친구한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맞긴 한데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적 다들 있으시죠? 단순히 달걀을 사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기준에 딱 맞는 걸 알아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이 디테일한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수요가 있을 거예요. 이상한 거 대신 사올 거면 그냥 내가 살게. 결국은 모두 디테일로 수렴합니다. 그리고 이 서비스가 나와도 모두가 바로 쓸 수는 없을 겁니다. 자동화가 아무리 정교하게 되어 있어도 두 개 주문권은 재고 관리를 다르게 해야 하는 건가? 이벤트 두 개를 중복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가? 같은 디테일한 CS 고민을 계속 발생해요. 이것들을 시스템으로 또는 대면에서 챙겨주는 것에 수요가 있을 겁니다. 새로운 시장을 핫하다고 진입하기보다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데서 좀 더 깊이 파고드는 것, 이게 답인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책이 질문을 구체화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고 강조한 부분입니다. 이것도 좀 아쉬웠어요. 질문 잘해야 한다는 건 이제 다들 아는데 딱 그 정도만 설명해주니 저는 질문을 잘하는 것 자체는 지적 허영심을 채우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중요한 건 도메인과 연결되는 점들을 더 많이 알고 그걸 AI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을 잘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.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만들게.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주고 만들어주세요. 가 아니라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주면서 로그인하면 만들어주세요. 어드민 아이디 알려주면서 어드민 페이지 만들어주세요. 등 결국은 필수 요소나 플로우, 연결되는 점들을 알고 있어야 실제로 워킹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결국 많이 알아야 합니다.
질문을 구체화한다는 능력 자체는 너무 가벼운 표현이에요. 제가 주니어라면 영상 편집이나 컨텐츠 제작, 마케팅 퍼널을 넘어서 서비스 기획을 배울 것 같아요. 플로우를 이해해야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송기령 저자님의 시대예보 호명사회를 읽고 제가 느낀 충돌과 기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결국 모든 것은 디테일로 수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들이 찾은 디테일은 무엇인가요?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